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나운서 윤보리입니다. 미국의 초기 대통령이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설립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건강은 평생 배우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 몸 건강, 똑바로 알아야지 올바른 실천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진짜 건강 정보들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올해 64세인 김 씨는 평생 흡연도 하지 않았고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해왔기에 누구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도 찾아온 무릎과 어깨 통증. 쓰면 쓸수록 닳고 약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무릎과 어깨 관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노화에 따른 관절 손상은 피할 수 없는데요. 막상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자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또 이대로 방치해 두자니 나중에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게 될까 봐 걱정인 김 씨. 노년기 삶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인 무릎과 어깨 건강.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수술 없이 무릎과 어깨를 살리는 치료법입니다. 네, 암이나 중풍 같은 난치병도 무섭지만 어깨나 무릎 같은 관절 질환도 그에 못지않게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무릎과 어깨 통증을 책임지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무릎과 어깨 통증에 대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무릎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지만 이 무릎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내가 무릎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이 모형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릎은 앞에 아주 단단한 동그랗게 생긴 단단한 뼈가 있는데요. 이 뼈로 인해서 무릎을 보호해주는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 밑에는 그 무릎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있고요. 그 인대는 내측과 외측, 그다음에 속에서 십자인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릎을 이렇게 제껴서 슬개골을 제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안에는 연골, 성분이 매끈매끈한, 우리가 마치 자동차 도로에 아스팔트를 다니듯이 포장도로를 다니는 것처럼 매끈하게 관절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포장된 연골이 있고요.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우리가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연골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연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연골이 아니라 사실상은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는 것을 보통 연골이 찢어졌다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무릎의 경우 다양한 구조로 돼 있고 또 연결이 유기적으로 돼 있는 만큼 혹시라도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통증의 이 양상 역시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의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결국은 질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릎이라고 해서 딱 하나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어떤 질환이 생각나세요? 좀 무릎 질환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 무릎 하면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시고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나 요즘엔 또 젊은 사람들까지도 관절염이 아주 빨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무릎의 구조물 중에서 이 무릎 안에 매끈매끈한 아스팔트와 같은 연골,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제 연골 손상이 심하고 그 밖에도 복합적으로 인대나 연골판 모든 것들이 같이 손상이 됐을 때 퇴행성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도 조금 젊은 나이 때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연골판 파열의 형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연골이 어느 순간 갑자기 뼈가 맞다는 느낌으로 해서 연골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는 그런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연골 손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십자인대가 운동하다가 끊어지면서 꺾이면서 이게 인대가 끊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가지 대표적 무릎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익숙한 질환도 있었고 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질환도 있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저도 꼽았던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관절의 1단계 정도의 손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중간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상에서는 2단계나 3단계의 손상을 중간 단계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연골이 살짝 금이 가거나 아니면 연골이 벗겨져서 살짝 벗겨졌는데 손상 범위가 넓지 않고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는 치유가 가능한, 회복이 가능한 단계의 중간 단계 관절염이 있고요. 우리가 엑스레이상 봤을 때 4단계라고 아주 심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증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절낭이 아주 쪼그라들면서 심한 염증을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아유. 걷지도 못하고 처음에 앉았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통증 때문에 한 번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이런 중증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만 봐도 제가 막 네.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도 중간 단계와 중증 단계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통증이 있다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아둬야지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단순한 통증으로 매번 병원에 가기도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네. 또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집에서 제가 스스로 보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혹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진료실에 왔을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말씀드려 보면 아마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는 건지 있으면은 이런 게 또 어떤 질환 때문에 이런 건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퇴행성 관절염 이 자가진단법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초기 관절염일 때 무릎에 소리가 나요.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삐걱삐걱거리거나 지직지직거리는 이런 소리가 난다. 근데 이게 혹시나 안 좋은 건 아니냐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초기 관절염일 때 나타나는 네. 소견이고요. 조금 이제 중기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나 무릎이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약간 뻣뻣하고 좀 잘 안 펴진다. 피고 구부리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힘들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이제 물이 차면서 네. 관절염이 진행되려고 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관절을 사용하고 난 후에 운동할 때는 괜찮았는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좀 열나고 붓고 아프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무릎이 통증이 오면 보통 무릎은 이제 체중을 부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발목 관절과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허리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고관절이나 이게 허리까지 아프다. 이거는 대부분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무릎을 먼저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밖에도 다리가 뒤에서 봤는데 다른 어머님들 친구들끼리 모임에 가서 갔는데 뒤에서 봤더니 야, 너 다리가 휘었어. 왜 이렇게 옷자형으로 걸어 뒤뚱뒤뚱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특히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높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계단을 또 오르고 내리는 게 힘들다. 나 계단은 좀 피해서 좀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될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도 혹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자가진단법 6가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이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상담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어서 대표적인 무릎 질환이죠. 네. 반월상 연골 파열. 이름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거는 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위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릎은 우리 몸을 지지하면서 쿵쿵쿵 튈 때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연골이 다 파괴되고 무릎이 금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에 앉을 때 소파에 앉아서 쿠션에 푸근하게 앉아두듯이 무릎 안에는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이 모형에서 보시면은 이런 파란 조직에 이런 쿠션 역할하는 이 말랑말랑한 연골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골판은 주로 역할이 관절면의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을 시켜주고 충격을 흡수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윤활 작용으로 해서 관절이 마모를 방지해 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절의 마모를 막아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파열되는 반월상 연골 파열, 이건 네. 어떤 질환인 건가요? 예, 그래서 이말 그대로 파열하면 좀 무서운 느낌이 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의 그림은 아주 정상적으로 깨끗한 연골판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연골판은 안쪽, 내측과 바깥쪽, 외측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측과 외측의 연골판이 마치 그 초생달 모양으로 해서 연골판이 무릎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아주 빨갛고 염증이 이제 초기에 찢어지면은 막 피가 고이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파열이 되면서 끊어지게 되면 마치 누가 뒤에서 뚝 하면서 때린 것처럼 갑자기 쩔뚝거리면서 못 걷게 되기도 하고요. 네. 계단을 걸으려고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찢어진 데가 어긋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아파 네. 보이는데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또 후에 사진은 찢어진 것처럼 많이 네. 손상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 정도로 아플 정도로 심하게 찢어진 경우는 걸어올 때 쉽게 걸어오지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급성으로 파열된 경우는 갑자기 못 걷는데 이게 또 연골판이 또 이제 심하지 않고 또 증상에 따라서 이게 천천히 여러 번의 그 충격을 통해서 진행된 경우는 좀 버티면서 또 꽤 걷긴 걷는데 계단만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증상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너무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증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정말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빨리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정확한 중요할 것 원인을 좀 같네요. 확인해 봐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건가요? 네, 증상이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요, 들어보시면 첫 번째로는 주로 무릎을 이제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걷거나 활동할 때만 아프다. 이건 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연골판은 우리가 이제 무릎을 구부릴 때 그 하중이 갑자기 3배에서 4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연골판이 역할이 중요한데 쪼그려 앉거나 계단 앉았다 일어날 때 몸을 돌리거나 틀 때 그때 이제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이 연골판이 제 기능을 못해서 찢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는 것도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물이 갑자기 걷다가 갑자기 힘이 없으면서 주저앉을 것 같은 힘이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것도 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밖에도 뭐 소리가 나거나 젖거나 피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주로 연골판 파열에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릎 질환이죠.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데요. 네. 십자인대라는 게 왜 이렇게 열십자로 생겨서 십자인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대는 무릎에 여러 가지 인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릎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개골이라는 뼈를 약간 뒤집고 겉에서는 안 만져집니다. 하지만 이 속 깊은 쪽에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해서 크로스해서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크로스해서 이게 십자 모양으로 있어서 십자인대라고도 합니다. 네. 주로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운동선수들이 여기 다쳤다는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일반적으로 십자인대는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특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우리가 이제 무릎이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있을 때 이 아래쪽 그 뼈가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보통 태클을 걸거나 꺾이거나 이게 이제 틀 때 주로 레슬링, 축구, 유도나 아니면 특히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점프 후에 착지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십자인대를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십자인대 파열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십자인대가 만약에 파열이 된다면 몸이 네. 어떤 신호로 이 증상을 알려줍니까? 일단은 또 파열되는 정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네. 약간 살짝 삐끗했다 그러면은 좀 뚝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릎이 붓고 한 2, 3일에서 일주일,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무릎 관절에 이제 손상되고 출혈돼서
무릎이 피가 많이 고여가지고 갑자기 땡땡 부어서 구부리거나 피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무릎이 갑자기 좀 불안해서 걷는 게 이게 다치고 나니까 뭔가 걷는 게 부자연스럽고 힘이 없어서 특히 계단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거를 방치하고 오랫동안 생각보다 십자인대는 별로 안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예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또 네. 그냥 버티고 또 그냥 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치하다 보니까 불안정성으로 해서 이 십자인대와 연골판이 같이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결국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미리 오시는 게 좋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특히나 또 증상이 별로 없이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네. 네. 원장님, 이 치료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은 초기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별 치료는 우리가 초기에 보통 우리가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의 이제 동네 정형외과에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도수 치료나 뭐 충격파 이런 주사제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에도 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뭔가 좀 더 심한 단계일 수 있으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걸로는 뭐 연골 주사나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세포의 손상된 조직을 정확하게 찾아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주사 치료나 자가연골 세포를 골수 기질세포에서 추출해서 넣는 방법, 그 밖에도 인대 증식 주사라고 해서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조직의 손상된 조직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다 보면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병을 키워서 수술까지 안 가게 할 수가 있는데 피치 못하게 또 이 병원에 오는 것을 겁내다 보니까 네. 오면은 무조건 수술하러 갈까봐 병을 키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너무 아파서 오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병이 진행돼서 수술적인 치료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 치료 단계가 굉장히 네. 증상에 따라 세분화가 되네요. 네네. 네.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법의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주목받는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원장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의 전화가 걸려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이번에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무릎이 네네. 쑤시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1세예요. 61세시고 무릎이 쑤시고 아픈데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통증이 밤에 잘 때 아프거나 뭐 일상생활 하실 때 불편한 게 좀 많이 심하신가요? 운동할 때 걸으면 조금 아프고요. 네. 여기 밤에 잘 때도 네. 가끔마다 아프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럼- 다리가 이제 조금 옷자다리라 네.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더 심하게 옷자로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나 어릴 때부터 옷자형 다리였어 라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이거는 뭐 굳이 치료할 게 당연히 아니지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옷자형이라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옷자형 다리와 퇴행성 관절염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큰거리고 불편하고 아픈 것들이 주로 이제 옷자형 다리인 경우는 주로 안쪽에 무릎 안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도 증상이 주로 좀 무릎 안쪽이 불편하신 건가요? 예예, 안쪽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관절염 초기 위험을 이제 미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아직 뭐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하면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지금 나이 때부터 관리를 잘해서 2,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문가 본인이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와 만나서 초기에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진행돼서 나중에 병을 키워가지고 수술까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럴 때 초기에 치료를 잘하고 주사 치료나 이 비술적인 주사 치료나 이런 예방적인 방법들로 또 옷자형 다리는 적절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 병을 진행도 막고 증상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습니다. 무릎이요. 네. 예, 예. 언제부터 어떻게 안 좋아지셨을까요? 자, 무릎 안 좋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네, 원장님께서 자세히 네. 해주시죠. 그 예. 무릎 증상이 아프셔서 지금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치료는 한 적은 없죠. 아, 하시는 적은 없었어요. 예, 예. 주로 어떻게 불편하세요? 지금 뭐 밤에 잘 때도 아프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통증이 있어도 그냥 참고 그냥 지내는 거죠. 아이고. 주로 뭐 이렇게 아버님 일을 좀 많이 하시나요? 지금 뭐 무거운 걸 예, 드시거나? 양쪽 무릎이 좀 여보세요? 예. 양쪽 무릎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는 따로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다리가 양쪽이 다 아픈 경우는 보통 한쪽 무릎이 보통 먼저 망가졌다가 또 병을 좀 이렇게 참고 또 병원을 가는 거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또 반대쪽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시고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무릎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지금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그래도 빨리 오신다고 하면은 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도대체 왜 아픈 건지 이게 또 오래됐다고 하니까 뭔가 병이 원인이 있을 텐데 아버님이 좀 그걸 치료를 진단을 안 하시고 그러셔서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병이 점점 커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맞춰서 이게 초기에 빨리 치료한다고 하면 나중에 병을 더 키워가지고 수술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처에 이제 큰 병원 가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다시 받고요. 이번에는 무릎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장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골주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맞는 주사 중에 하나인데요. 증식 주사 치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식 주사 치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손상된 무릎 안에 세포나 인대, 건, 힘줄이 파괴되었을 때 그 손상된 근육의 인대를 강화시키는 강화 치료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는 통증.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무릎 주변에 연골이 파괴되면서 주변 인대도 많이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물이 차고 붓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골의 재생을 좀 유도하면서 증식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손상된 조직이 이제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콜라겐이라고 하는 콜라겐 성분을 재생을 유도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주사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네.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증식 주사 치료의 원리는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은 주사 맞으면 바로 통증이 없어질 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증식 주사는 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주사를 맞고 더 아파요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증식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 수액에 들어있는 주로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이 이제 일반적인 사용하는 포도당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그 성장인자나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데 인위적으로 염증을 반응을 유발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가 좀 아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포도당을 투여하게 되는데 일단은 통증 발생을 또 억제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통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리도케인이라는 마취야제를 함께 투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증식 주사 치료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식 주사 치료는 신체의 모든 관절, 허리나 척추,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어깨 관절 등에 모두 다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증식 주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맞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게 아픈 부위에만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아픈 원인이 의외로 그 아픈 쪽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쪽이나 반대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거꾸로인데 아픈 쪽만 놓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가 원인인지, 도대체 제일 큰 원인이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주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고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눈먼 장님한테 치료를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밖에도 손상된 조직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재생을 유도해서 처음에는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네.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낫는 느낌이 드네라는 네.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칼을 대거나 절개하거나 그런 게 없이 주사로 맞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아주 짧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아주 짧게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와 뼈 주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앞서 안내해드린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네. 들면 무릎이나 어깨 외에도 뭐 허리도 아프고 뭐 팔꿈치도 아프고 여기저기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네. 이 증식 주사가 혹시 뭐 무릎이나 어깨 외에 다른 부분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 오늘 시청하시는 분 중에 나는 무릎이나 어깨가 아니라 뭐 발목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이거 주사가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증식 주사의 치료 범위는 어깨나 무릎 말고도 팔꿈치, 그다음에 손가락, 그다음에 척추, 그 밖에도 발목 관절까지 거의 모든 관절이라는 관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여러 관절들의 그 인대랑 이런 쪽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주사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고루 쓰이는 치료법이네요. 네네네.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이 주사 치료 사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 환자로는 66세 여자분이셨고요. 이제 무릎이 통증이 좀 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집안이나 운동을 하고 나면 통증이 뻐근하고 불편하고 아파요. 그러면서 관절을 이제 운동하거나 그럴 때 불편감하고 이물감, 뭔가 좀 약간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라고 해서 오셨는데요. 네. 우리가 정밀 검사 MRI를 찍어서 봤더니 뼈에 부종이 있어서 아까 원래 뼈에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원래 진한 회색빛으로 보이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건강한 뼈인데 약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안에 보면 하얗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그러네요. 부어 있고 멍들어 있고 또 연골이 좀 떨어져 나가서 관절염이 시행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를 맞고 나서 통증이 완화되고 붓고 아픈 것이 없고 걷는 것이 이제 훨씬 수월해졌다. 또 이물감이 없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찍은 사진에서 보니까 인대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뼈의 부종도 싹 사라진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시기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진 방금 보니까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 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데 네, 네. 그렇다면 통증도 같이 많이 줄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통증은 저 흰 부분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통증이 없어졌다고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 세포가 재생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횟수나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춰서 다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63세 조금 젊으셨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알고 계셨고요. 동네 의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관절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했는데 이게 2, 3개월 돼도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해서 오셨는데 통증이나 함께 무릎을 이제 구부리거나 펴기가 어렵고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뚝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걱정돼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술 전에 봤더니 연골판이 좀 찢어져 있고 뒤쪽에 오금부에 물이 차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많이 고여 있다는 소견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5회를 시행했고 시행하고 나서는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걷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수월했던 많이 좋아졌던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걸어야 되는데 걸을 때 굉장히 네. 통증이 완화가 됐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걷는 거 자기 다리로 걷는 거랑 아파서 못 걷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요. 원장님 다음 사례는 어떤 건가요? 네. 일반적 다음은 이 62세 조금 더 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셨던 어머님이신데 이분은 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동네 주민 활동하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무릎에 열이 나고 부어오르면서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줬을 때 통증이 생겨서 내가 자신 있게 못 걷겠다. 갑자기 겁이 난다. 걷는 게 이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뭐 때문에
원인이 생긴 건지 MRI를 찍어봤더니 아주 부분적으로 관절염이 있어서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쪽으로 체중이 부하될 때 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인이 저쪽이구나 해서 저쪽을 위주로 해서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시행받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만 해도 증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전문가를 상의해서 꼭 5번 안 맞아도 되겠어요. 너무 빨리 좋아하셨네요. 그래서 4번 만에 치료를 끝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빨리 좋아지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다음 사례도 살펴볼까요? 이분은 62세 남성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해서 이제 통증이 좀 많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를 해야겠다는데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네. 좀 3년만 더 버텨봐라. 근데 이제 뭐 약이나 주사나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맞아 연골사는 여러 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여기 와셔서 증식 주사 치료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네.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메꿔졌던 그리고 또 통증도 거의 한 제일 아픈 게 10이라고 하면 한 2에서 3 정도로 많이 가라앉아서 지금은 그래도 뭐 일하는데 어느 정도 견딜 만큼 통증도 잘 지내고 계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통증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네요. 네. 다음 사례도 함께 보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1세 남성인데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안쪽에 무릎이 다리가 휘어지면서 안쪽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걷다가 갑자기 뼈가 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못 걷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병원에 오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무릎 안쪽에 연골이 한 1.5 곱하기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크기로서 연골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상당히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네. 이거는 아무래도 수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환자분이 수술을 안 하고 좀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일단은 주사 치료를 했는데 증식 주사를 한 5번에서 6번 맞고 또 그 뒤로도 중간중간에 왔을 때 좀 꽤 오랫동안 치료를 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1년이 지나서는 꽤 많이 증상이 좋아져서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서 통증도 완화되고 안정화됐던 환자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골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면 통증이 굉장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주사로 치료가 된다니 놀랍네요. 네. 네. 지금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수술적 치료법, 주사 치료법에 대해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전화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뭐 운동을 한 30년간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을 다 따라갖고 네. 퇴직하고 난 뒤에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심하게 했더니만 무릎이 부어갖고 네. 통증이 해갖고 수술하려고 하다니까 네. 아주 이제 연골 3분의 2 정도 따르고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2, 3년 정도 한 5년, 7년 후에 수술하는 게 납작해갖고 네.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버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인공관절이나 수술을 보통 65세는 넘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보통 인공관절의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수명이 보통 한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에서 90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수술을 한 번에 끝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을 최대한 늦추자.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나 통증을 조절하는 그냥 주사 치료만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증상이 아까 그 동네 병원에서 한 연골이 3분의 1 정도가 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아직 3분의 2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그리고 주사 치료의 또 장점은 또 일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을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가벼운 일을 하면서 조절해가면서 뭐가 좋고 무릎에 뭐가 안 좋은지를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주사도 하고 동시에 또 적절한 재활을 통해서 무릎이 망가지려고 하는 쪽에 근육을 보완해서 강화시켜주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20대처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의 무릎을 좀 더 통증 없이 생활을 잘 해서 수술까지 최대한 미루고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수술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치료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도 이 비수술적 치료죠.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또 다른 전문의와 상담해 보셔서 치료 방법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87세예요. 네. 네, 87세인데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저 연골 주사 그거 자꾸 맞고 아프면 그거 맞고 이제 활동하는데 그 뭐 TV 보니까 네네.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 드려봤어요. 예. 어.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어머님이 그 걸음걸이나 보행거리, 걷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 계단 다니는 걸 좀 힘들어 하시거나 앉았다리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계단은 힘들죠. 예. 근데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걷는 것도 예. 이제는 이제 무릎 그 주사를 몇 달에 한 번씩 맞아야 걷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 통스러워요. 예. 근데 주사를 맞고 나서 이게 증상이 좀 좋아지진 않고 계속 불편하신가 봐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또 그 주사 몇 달 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죠? 음. 예, 일반적으로 연골사는 우리가 이제 연골을 뭐 재생시키거나 연골을 새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관절 안에 그냥 윤활유, 기름칠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해줄 수는 있지만 손상된 연골, 관절염이 자꾸 진행이 되면 연골이 자꾸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연골주사는 솔직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게 불편하시다고 하는 거는 아마 관절염이 더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가서 연골주사가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는 아니실 것 같고 아마 중기나 아니면 중기에서 더 남은 중증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거는 전문가랑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연골사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큰 병원, 더 전문 병원을 가셔서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주사 치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마시고 한번 큰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데도 연골 주사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아프면 연골사만 무조건 이제 의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연골사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주사를 맞고 보는데요. 네. 이게 연골사로가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아프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파도 계속 그냥 그러니까 증상 호전 없는데도 계속 그거 주사만 맞으면서 치료는 되지 않는데 병을 키워가지고 시간만 지나서 한참 있겠다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괜히 병을 키우지 마시고 연골사 맞고도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주사가 점점 짧아진다. 주사 효과가 전에는 한 6개월 갔는데 점점 3개월 아니면 한 주, 뭐 점점 이렇게 점점 짧아지게 된다고 하면 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해서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담 전화 저희 잠시 뒤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지금 오늘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치료법은 바로 줄기세포 이식 치료인데요. 연골의 경우 혼자서 재생을 할 수 없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재생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연골의 세포가 이 원리를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로는 손상된 무릎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는 뼈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줄기세포를 투여하면서 주입하게 되고 도포하게 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연골의 기질 분해를 유도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 활동들을 억제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연골 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스텝 4로 가게 되면 재생된 연골이 완전히 도포되면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하얀 연골로 덮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전문가랑 충분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인은 제가 보기에도 이 사진만 봐도 확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제 국소 마취로 해서 부분 마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줄기세포 이식은 이제 부분 마취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30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거부 반응이나 면역 반응도 거의 없고요. 특히나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으로 해서 난 지금 관절염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너무 위험하고 수술하자니 피가 많이 나고 그걸로 해서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가 있어라고 해서 수술을 무서워서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응이 가능해서 네. 나름대로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 줄기세포 치료법을 받으면 좋을까요? 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 다 나은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기세포 이식증은 퇴행성 관절염, 특히나 중증이나 아주 고도중증은 아니고요. 초기의 중간 단계나 아니면 중증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그 정도의 단계의 환자들한테 적응이 될 수 있고요. 외부 충격으로 해서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겼는데 딴 데서는 뭐 이렇게 수술을 하자고 했다. 근데 수술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다른 데서 어떤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면은 2박 3일 만에 금방 퇴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시술하고 바로 좋아질 테니까 합시다라고 해서 얼떨결에 무릎 수술을 너무 빨리 받았다가 통증 때문에 엄청 후회하시면서 괜히 했다. 수술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엄청 고생하시면서 또 병원을 가는 건 너무 겁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파 죽겠는데 치료 방법은 없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줄기세포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스포츠 활동으로 인대가 끊어졌거나 고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성 질환으로 수술을 못하는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의 적응증을 한 번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네. 실제 사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7세 여성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해서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때 무릎이 통증이 심해지고 간헐적으로 무릎 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 통증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하게 이상 소견은 없었고요. 네. 우리가 내시경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뼈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57세면 나이가 젊으신데 그렇죠. 저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뼈가 드러나게 되면 심한 통증을 오면서 뼈끼리 맞히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해서 1년 뒤에 봤더니 저렇게 연골로 완전히 다 채워진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치료된 치료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담받고 싶어하는 분들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도 무릎에, 네, 오른쪽 무릎에 조금 통증 같은 좀 있어가지고, 네. 오른쪽 무릎이요. 네. 예, 네. 통증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아프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그래서 네. 그 통증 때문에 여태까지 치료나 뭐 검사 받으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고요. 예, 한번 가서 MRI에 한번 촬영해봤거든요. 네, 거기서 뭐라고 오셨나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측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수술을 권하나요? 아니면은 뭐 할 아니, 아직 수술 그런 거는 단계는 권하지는 아니시고. 않고, 예. 예, 가니까 무슨 주사 한번 놔주고요. 네네. 약을 처방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떠세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뭐 주사 맞고 약 먹을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연골판 파열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파열이 있는데요. 아마 한 1, 2단계 정도의 파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그래도 증상이 나으세요? 아니면 좀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으세요? 처음 지금 그 주사 맞은 데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더 됐거든요. 네. 근데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사 맞고 좋아지는 추세라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걸 받고 나면서 증상이 좋아지면 환자분들은 다 나았다 생각하고 그냥 병원을 아예 안 가거든요. 하지만 아버님 같은 증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한번 찢어졌는데 그게 이제 주사나 약을 통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병이 다 나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팔로업을 안 하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추적 관찰, 건강 검진을 하듯이 우리 암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우리가 이제 검진을 하잖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 것처럼 아버님은 제 생각에 이렇게 주사나 약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좀 치료 효과가 있는 거니까 다행인 건데 일단은 파열된 연골판은 아마 나중에 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요거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다음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추적 관찰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병원 뭐 끊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양상으로 이 통증으로 위험 신호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희가 앞서서 알려드렸죠.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무릎과 어깨 통증, 다양한 관절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주저없이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